자, 이제 디코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디코더는 어떻게 보죠? 인코더랑 반대죠. 자, A하고 B로 부호화되어 있는 2비트로 부호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자, 어떻게 되죠? 자, 아까 그 스위치 형태의 형태로 자, 각각 출력값이 1인 형태로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셀렉트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두 비트에 따라서 자, 여기 X1하고 X2, X3, X4가 어떤 디바이스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면 그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트를 하이 신호를 줘서 선택을 해주는 신호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이 디코더 신호는. 자, 결국엔 이걸 뭐로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냐면 이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LED에 지금 하나씩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은 자, 이것을 주는 신호를 주는 거에 따라서 자, 램프라고 보면 되겠네요. 램프가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켜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한번 논리 게이트로 카르노 맵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굳이 카르노 맵으로 안 만들어도 왜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 변수 A, B에 대한 하이 신호가 하나뿐이죠. 하나뿐이니까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하나뿐이니까 자, 카르노 맵으로 해도 더 이상 뭐 묶을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안 나오겠죠. 그래도 한번 예를 들어서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1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변수 카르노 맵이기 때문에 자, 한 변을 A, 다른 변을 B라고 하고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변수 A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0하고 1, 변수 B가 나올 수 있는 경우도 0하고 1이죠. 자, X값에 대한, X1에 대한 자, 카르노 맵입니다. 0, 0일 때 1이죠. 0, 0일 때 1. 자, 이렇게 딱 하나만 나옵니다. X2나 X3나 X4도 마찬가지로 카르노 맵을 만들면 자, 하나의 변수만 1로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두 개나 네 개로 묶어서 뭐 어떻게 되죠? 간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변수 하나만 이렇게 묶어져서 값이 나오는 형태로 나오죠. 자, 카르노 맵은 변수 하나로 됐을 때는 어떻게 나오죠? 자, 자, 왼쪽에 있는 1에 묶어져 있는 왼쪽 부분이 A가 0으로 고정이니까 자, 0으로 고정이면 A에다가 발을 씌워주죠. 그리고 자, B 부분을 보니까 0으로 또 고정이죠. 0으로 고정이니까 B에다가 또 발을 씌워주는 형태로 이게 하나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이용해 가지고 한번 그 논리 자, 출력값 x1, x2, x3, x4에 대한 논리식을 간략화된 논리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 x 자, 1에 대한 자, 1에 대한 간략화된 식은 자, 1인 부분만 자, 표준 SOP 형태로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1이 여기는 A하고 B가 00이니까 0인 부분을 바를 씌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A 바, B 바가 됩니다. 자, X2는 어떻게 되죠? X2는 자,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자, A가 0, B가 1이어서 A는 바를 씌워주고 B는 그대로 나오면 되겠죠. 자, X3은 여기가 1이 되겠습니다. 1. 자, 보면 1, 0이죠. 그러면 자, A는 그대로 나오고 B는 반전시켜서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X4 자, X4의 1은 자, A가 1, B가 1이겠죠. 그러니까 A, B 형태로 나옵니다. 자, 이걸 정리를 하면 결국에는 논리 게이트로 그리면 어떻게 되죠?
자, 여기에 있는 그 변수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그 SOP 형태가 모두 그 구현을 하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왼쪽에는 입력되어 있는 A, B 값을 넣어주고 A하고 자, B를 만들어주고 출력값이 x1, x2, x3, x4가 되겠죠. 자, 일단 x1은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자, 일단 A하고 B를 다 어떻게 했죠? 반전을 시켰습니다. 자, 반전을 시켰다는 거는 여기에다가 자, 반전기를 하나씩 달아줘야겠죠. 그리고 여기도 반전기를 하나씩 달아줍니다. 자, 반전기를 하나씩 달아주고 그 다음에 뭐랬죠? 자, 여기 AND를 시켰죠. 자, 이 값을 쭉 올려서 A랑 A 반전된 값이랑 자, AND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AND 시켜서 나온 값이 뭐죠? x1이 되죠. 자, x1. 자, x2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자, x2는 A를 반전시킨 값이 어디죠? 여기죠. 그리고 B 값은 여기는 B를 반전시킨 값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B 값이 됩니다. 자, 이 두 개 값을 어떻게 했죠? 자, 여기 AND를 시켰죠. 이렇게 빼서 여기도 이렇게 신호를 빼고 자, 신호 뺀 걸 어떻게 했죠? AND를 시켰습니다. 자, AND를 시킨 값이 이게 x2가 되겠죠. 자, x2. 자,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3을 빨간색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A 신호가 어디죠? 여기는 A 바 신호죠. 여기가 A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B 반전 신호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되겠습니다. 좀 애매하네요. 자, 여기다 만드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A하고 B 바 신호를 자, AND를 시켰으니까 자, 신호를 쭉 빼서 그리고 B 바 시켰던 신호랑 또 AND를 시켜가지고 나온 값이 무슨 신호? x3이 되겠죠. 자, 마지막은 자, 초록색. 자, 한번 x4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A, B를 AND 시킨 겁니다. 자, A 신호는 얘가 되겠고, 자, B 신호는 얘가 되겠죠. 이 신호를 그냥 쭉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빼서 어떻게 해주면 되죠? AND 시켜주면 되겠죠. 이 값이 x4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코더는 어떻게 되죠? 반전기와 AND를 이용해서 SOP 형태로 쭉 나오기 때문에 쭉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러 더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디코더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전에 했던 실습이랑 좀 응용을 해본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엘리베이터 아까 그 인코더하고 디코더 설명하는 부분에 자, 엘리베이터 버튼을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이때까지 배운 걸로 구현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이때까지 실습을 했던 게 버튼 4개를 출력을 하는 걸 했었습니다. 굳이 실습을 하자면 어떤 식으로 실습을 할 수 있냐면 인코더하고 디코더를 자, 인코더 부분은 일단 스위치 4개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하나를 뭐 1층, 2층, 3층, 4층으로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부호화 시키는 걸 어떻게 했죠? 자, 자, 4가지니까 자, 부호화 시키면 2의 2승, 자, 2비트짜리로 부호화 시킬 수 있었죠. 이걸 인코딩 시키면 0001 10 11로 부호화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여러분들 0001 10 11로 뭘 만들었죠? FMD로 0부터
3까지 출력하는 걸 여러분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되죠? 층수를 표현하는 거니까 1층에서 4층을 표현하는 걸로 카르노 맵을 다시 만들어서, 자, 여기 부호화된 부분을 디코딩을 어떻게 해주면 되죠? FND 출력하는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불현듯 이 부분을 실습을 하는 게 여러분 디코더하고 인코더를 아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 부분 2시간으로 실습하면 좋을 것 같네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네. 이건 여러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서 인코더하고 디코더를, 자, 스위치 4개를 이용해서, 자, 1하고 4를 표현하는 인코더하고 디코더를 한번 코덱이 되겠죠. 코덱을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 자, 이 다음으로는 여러분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간고사 시험을 봐서 결과를 보니까 불대수나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수업 시간에 좀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식으로 가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은 연습 문제를 좀 몇 가지를 내서 불대수나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논리식을 간략화시키는 걸로 한번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기본 소자 AND, OR, 그리고 그 기본 소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불대수 법칙이라든지 드모르간 법칙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중간고사 보시는 분들 중에 간혹 가다가 여기 불대수하고 드모르간 법칙의 기본적인 부분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그 다음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숙지를 하고 연습 문제를 한번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우고. 자, 연습 문제가 지금 이렇게 풀어볼 건데, 자, 여기 있는 연습 문제를 여러분들이 일단 영상을 정지를 시키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풀어본 답이 제가 풀어본 거랑 일치가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서 해야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비대면 수업으로 해서 집에서 자가격리 하면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제 딸들 목소리가 같이 가끔 이렇게 오디오에 겹쳐서 나가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어디 보자. 자, 여기 있는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a바하고 a라는 값을 어떻게 나오겠죠? 자, a하고 a바를 자 AND 시키면, 자, a하고 a바는 어떻게 될수 서로 값이 절대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a가 0이면 a바는 1이고 a가 1이면 a바는 0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절대 같지 않는 값을, 자, AND를 시키면 어떻게 되죠? 자, AND의 성질은 두 개가 참이어야지 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값이 절대 같아질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은 0이 나오겠죠. 자, 이걸 이용해서 불대수 법칙을 이용해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자 0이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AND 이 봐도 마찬가지로 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해서 풀면 0 AND B 와 D 그리고 C AND 0 와 D 바가 되겠죠. 자, 이걸 여기서 또 자, 0 and b를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은 상수죠. 변하지 않는 수죠. 자, b라는 변수는 0도 되고 1도 될 수 있는 수입니다. 이걸 and를 시켰을 때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and를 시키면 자, 0이 나오고, 자, 0하고 1을 AND 시켜도 0이 나오죠. 결론은 b 값은 0으로 AND를 시키면 결과값이
모두 0으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이 어떻게 되죠? 0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0으로 AND를 시켰기 때문에 0이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또 풀면 0, 5와 D 0, 5와 D 바가 되겠습니다. 자, 또 여기서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0, 5와 자, D는 자,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0은 상수니까 0 그대로 나오고 D라는 변수는 0도 되고 1도 되겠죠. 이걸 5화를 시키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0하고 0을 5화 시키면 0, 1하고 0을 5화 시키면 1이 나오죠. 결론은 D값이 0이면 0, D값이 1이면 1, D값 그대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정리를 하면 여기는 D, 자, 중간에 여기 AND죠. AND, 여기도 D, 바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또 뭐가 되죠? 자, 불대수 법칙 이게 적용이 되죠. 그래서 결국엔 여기 있는 값은 0이 나오게 됩니다. 자, 0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디지털 회로로 구현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변수는 A, B, C, D, E, F라는 변수가 5가지가 되는데 실제로 이 변수 값들이 어떻게 변화하든 상관없이 그 결과값은 0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디지털 회로로 표현하면 그냥 그라운드로 쭉 연결해서 출력값을 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브레드보드로 표현할 때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자, 여기도, 자, 아까 했던 방식은 굳이 다시 설명 안 드릴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죠? 자, 0이 되고 0하고 C를 AND 시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0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일단 여기 있는 자리를 이쪽으로 옮기는 걸 뭐라 그러죠? 자리를 바꾸는 걸 교환 법칙이라고 합니다. 교환 법칙으로 해서 이 A, B하고 A 바를 자리를 바꿔서 자, A하고 A 바를 AND 시키면 0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0하고 B를 또 AND 시키면 여기가 0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걸 정리를 하면 0, 5와 0, 5와 C 가로 닫고 자, C, D, 5와 1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해봤죠? 0에다가 어떤 변수를 5화를 시키면 자, C, 5와 C 가로 열고 D, 5와 1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여기서 자, D, 5와 1은 자, 0, 5와 변수였을 때는 변수 그대로 나오고 반대로 D, 5와 1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D라는 변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수가 0하고 1이죠. 자, 상수 1은 1로만 나오니까 1, 이걸 5화를 시키면 어떻게 되죠? 5화 성질은 둘 중에 하나가 참이라도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기 때문에 1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자, 어떤 변수에다 1을 5화 시키면은 결과값은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 1이 나오겠죠. C, 5와 C, AND 1이기 때문에 자, 1을 AND 시키면 C값 그대로 나오겠죠. 자, 이건 했나 모르겠네. 자, 이거는 자, 상수 1은 그대로 나오고 변수 C는 0하고 1이 나오니까 이걸 AND 시키면 값이 0하고 1이 나오죠. C가 0이었을 때는 0, 1이었을 때는 1. 자, C값 그대로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5와 C. 자, C5와 C는 값이 어떻게 되죠? C로 나오죠.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C가 0이면 0, C가 1이면 1. 이걸 5화 시키면 어떻게 되죠? 0하고 1이 나오죠. C값 그대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맞는지 한번 다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맞네요. 자, 이때까지 여러분들 불대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주로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불대수 법칙은 이거였습니다. A5와 AB가 A로 자, 흡수된다는 걸 이용해서
이 불대수 법칙을 이용해서 많은 식들을 간략화 시켰죠. 자, 그 외에도 간략화 시키는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거의 다른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부분은 자세히 보면 자, 자, 분배 법칙이나 이런 걸로 묶어줄 수가 있는데 자, 여기 항하고 가운데 항하고 첫 번째 항하고 가운데 항을 보면 B로 묶어줄 수가 있겠죠. 자, 반대로 색깔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로 자, 첫 번째하고 세 번째 항은 또 어떻게 되죠? A 바로 또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특이한 경우죠. 자, 첫 번째 항이 두 번째 항하고도 묶어줄 수 있고 세 번째 항하고도 묶어줄 수 있는데 서로 다른 변수로 묶어줄 수 있는 이런 형태였을 때는 간략화를 어떻게 시키냐 하면은 자, 불대수 법칙 중에서 이 법칙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경우수가 이렇게 되죠. 자, 이 항이 서로 다른 항 두 개의 항하고 자,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묶어질 수 있는 경우였을 때 어떤 법칙을 사용하냐면 A와 A는 자, A라는 법칙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만들면 되냐? 결론은 이게 어떻게 되죠? B라고도 얘랑 이 항은 B로 묶으면 되고 이 항은 A 바라는 형태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A 바 B라는 값이 두 개가 있다면은 하나는 이쪽으로 묶고 하나는 이쪽으로 묶을 수가 있는 여건이 되겠죠. 그걸 충족시켜주는 불대수 법칙이 A와 A는 A라는 불대수 법칙을 사용해서 자, A라는 변수를 두 개를 어떻게 추가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것을 여기에 적용을 하면 A 바 B를 두 개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A 바 B와 A 바 B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A 바 B 바. 자, 그러면 하나는 어떻게 좀 되죠? 하나는 B로 이렇게 묶어주고 남은 하나는 자, A 바로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자, 한번 묶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묶어주면 자, B로 묶으면 어떻게 되죠? A 바와 A. 자, 여기는 A 바로 묶어주면 B와 B 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값이 어떻게 됐죠? 서로 다른 이거 안 했었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가 0이었을 때는 A 바는 1이죠. A가 1이었을 때는 A 바는 0이 됩니다. 이걸 서로 5화 시키면 값은 어떻게 나오죠? 자, 1이 나오죠. 결론은 이 값은 1이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이 나오겠죠. 자, 1이 나오면 B. 자, B에다가 변수를 AND 1을 AND 시키면 B 값 그대로 나옵니다. 그걸 정리하면 자, 이렇게 되겠죠. 이거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좀 보기 좋게 만들면 A 바와 B.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핵심은 아까 뭐였죠? 자, 여기에 있는 항이 다른 항들하고 서로 묶어줄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자, A와 A는 A라는 걸 이용해서 A 바 B라는 항을 두 개를 만들어줘서 각각 묶어줘서 간략화 시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전에 내가 강조를 했던 부분이 있었듯이 이것이 어떻게 되죠? 여기가 A로 묶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A로 묶어줄 수 있지만 이걸 이렇게 풀지 않고 아까 했던 것처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건 또 좀 다르구나. 자, 이건 좀 다릅니다. 자, 여기 있는 A는 어떻게 여러분들 이게 무슨 형태죠? SOP 형태죠. 그러나 표준 SOP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B라는 변수가 없기 때문에
표준 SOP는 아닌데, 자,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 카루도 맵을 이용해서 간략화 시켜서 묶어줘서 나오면 어떤 형태로 나온다고 그랬죠? SOP 형태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SOP 형태로 나왔을 때 어떻게 됐죠? 자, B라는 변수가 0도 되고 1도 됐을 때 여기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B라는 변수가 이렇게 사라진 형태죠. 자, 그런다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이냐? 자, B가 0도 1도 될 수 있고 또는 0도 될 수 있는 값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어떤 거죠? 표준 SOP로 만드는 것처럼 만드시면 됩니다. 그때 저번 시간에 표준 SOP로 만들 때는 어떤 공식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어떤 불리스 법칙을 사용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SOP로 만드는 방법은 없는 변수 B, 여긴 B가 없죠. 자, 뭘 이용하냐? 자, 1은 A와 A 바를 자, 이거에 대한 불대수 법칙을 이용할 거예요. 자, 여기는 AND 1이라는 값이 내포되어 있죠. 이 1을 내가 없는 변수, 지금 여기에 B가 없죠. B가 없는 변수를 이런 형태로 1에다가 쭉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넣어주면 정리를 해 볼게요. 자, A에다가 자, B가 없으니까 BO와 B 바를 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써주면 자,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걸 풀면 AB 바 자, 이렇게 나왔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자, B가 없는 부분이 어떻게 됐죠? B바가 추가돼서 나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가 되면 어떻게 되죠? 얘하고 얘는 어떻게 되죠? 얘하고 얘는 하나로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뭐를 이용해서 O와 A는 A라는 변수, 불대수 법칙을 이용해서 하나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만들어 주면 자, AB 바 플러스 O와 A 바 B가 되겠죠. 자, 이 형태를 자세히 보면 뭐랑 같죠? 아까 이거 했던 부분이랑 같습니다. 어떻게요? 자, A, B라는 항은 여기로는 A로 묶어줄 수가 있고 다른 항으로는 자, B하고 여기 B로 묶어줄 수 있는 형태가 또 되겠죠. 그러면 A, B를 어떻게 해주면 되죠? 자, 이 공식을 적용해 주셔서 두 개로 분리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A, B, O와 자, A, B 두 개로 만들어주고 자, 두 개로 만들어주고 어떻게 되죠? 하나는 A로 묶어주고 자, 여기는 여기 A로 묶어주고 하나는 B로 묶어주면은 되겠죠. 그러면 A로 묶어주면은 B 자, 여기는 A로 묶어주면은 여기는 B로 묶어주면은 자, 이렇게 나오죠. 여기가 자, 1이 되니까 결국엔 AO와 B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자, 이건, 이제 아까 흡수 법칙이었는데, 자, 이때까지 한 것들은 자, 흡수 법칙의 일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흡수 법칙의 일환이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흡수 법칙을 잘 이용해서 간략화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유의 문제를 계속 풀어 볼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죠? 자, 언뜻 보면은 더 이상 간략화 시킬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걸 또 흡수 법칙을 이용해서 자,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자, 표준 SOP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C가 필요하죠. C를 넣어주면 아까 그 공식을 이용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A, B, 바, C.
자, A, B 바, C 바 이런 식으로 C에 하나 있고 C에 바 씌워준 형태가 이 두 개로 나오겠죠. 이걸 자, A, B, C 이렇게 형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자세히 보면 자, 여기 A하고 C 부분이 서로 묶어지죠. 서로 묶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도 어떻게 되죠? 여기 두 두 개로 또 묶어지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럼 결론은 이게 어떻게 되죠?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노란색, 자, 빨간색으로는 자, 여기 자, A, B 바 C라는 항이 여기하고 얘하고 이렇게 서로 묶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정리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걸 서로 같구나. 같은 게 이렇게 묶어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면 되죠? 자, O와 A는 A를 이용해서 자, 여기 있는 항을 두 개를 만들어주면 된다고 했죠. 자, 요거 두 개를 다 확장한 부분입니다. 변수가 세 개로 늘어난 것 뿐이에요. 단지. 자, A, B, 바, C를 두 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대로 써볼게요. 자, 이 부분을 자, 여기 있는 A하고 C를 얘랑 묶어 보도록 할게요. A, C로 묶으면 자, 이렇게 되죠. 여기는 어떻게 되죠? A, B 바로 묶어주면 되겠죠. A, B 바로 묶으면 C, C 바 이렇게 나와서 여기 있는 부분이 자, 1이 되니까 결론은 A, B, A, C, O와 A, B 바. 자, 정리를 하면 A, B 바, O와 A, C로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은 보면 여기 있는 B가 흡수돼서 사라진 걸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결국에는 변수 하나가 사라지기 때문에 논리게이트 그림 부분에서 많이 간략화가 된 걸 볼 수 있겠죠. 자, 이때까지 일련의 법칙은 뭘 사용했죠? 자, 표준 SOP로 만들어주는, 자, 그걸 제껴 두더라도, 자, AO와 A는 A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자, 여기 있는 식들을 간략화 시킨 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멀티플렉서랑 디멀티플렉서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연습 문제가 괜찮은 부분들을 좀 갖고 와서 여러분들하고 또 풀어보는 식으로 또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숙달이 될 때까지. 모든 이런 풀이 문제들은 법칙이 있고 그 법칙을 자주 사용해보고 숙달이 돼야지 문제를 봤을 때 당황하지 않고 풀 수가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 문제를 계속 한번 풀어보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